배울 거는 직권의 변화. 직권의 변화. 직권이라는 건 땅이죠. 땅 속을 포함한 게 또 직권인데 그 직권이 변화되는 걸 먼저 볼 건데 직권이 변화되는 첫 번째로 직권을 이루고 있는 판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판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것들이 막 움직여요. 판이 막 움직입니다. 판이 움직이면서 판과 판이 만나기도 하고 판과 판이 멀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일단 그 판이 뭔지, 그 판이 움직이는 모습이 뭔지 보여줄 거야. 자, 이게 판인데 여러 가지 판들이 보이죠. 유라시아 판, 아라비아 판, 판들이 보이죠. 우리나라가 여기입니다. 보이나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판은 유라시아 판이라고 하는 대륙판이에요. 대륙판. 판은 크게 대륙판이라는 판이 있고요. 바닷속에 있는 판도 있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판을 해양판이라 그래요. 해양판. 대륙판과 해양판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여기 있는 태평양판은 대표적인 바닷속에 있는 판이라서 해양판의 종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유라시아판 그리고 태평양판 둘만 딱 봐봐. 자, 태평양판의 이동 방향은 이쪽 방향이고요. 유라시아판의 이동 방향은 이쪽 방향입니다. 어떨까요? 둘이 만나겠죠. 만나면서 어떤 지각변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지각변동이 뭐냐면 화산폭발, 지진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지각변동. 여기는 지각변동이라는 게 화산이나 지진 같은 것들이 이제 지각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지각변동이라고 하고요. 또 크게는 서로 이렇게 꾹 밀면은 판과 판이 밀면은 판이 이게 습곡, 이렇게 휘어지면서 이렇게 쭉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걸 습곡 산맥이라 그래요. 산맥. 옛날에는 바다였던 게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지금은 산맥이 되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이게 이제 습곡이라는 게 일어나서 쭉 올라온 거야. 그것도 아주 100만 년이 걸리든 10만 년이 걸리든 어쨌든 아래에 있던 땅이 위로 쭉 솟아 올라오는 현상도 지각변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지각변동 그러면 급격하게 화산 막 폭발하고 지진 막 이래야 지각변동인 줄 아는데 1년에 1cm씩 올라와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급격한 변화뿐만 아니라 완만한 변화, 완속적인 변화들도 지각변동의 범주에 넣어줘야 한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어요. 자, 여기는 판이 만나고 있고 여기 봐봐. 판과 판이 어떻게 되고 있어? 서로 멀어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멀어지는 곳이 여기. 대서양. 여긴 태평양이고 여긴 대서양이죠. 대서양. 맞나요? 대서양이죠. 대서양 중앙에서 이렇게 서로 멀어지는 판이 있고요. 여기가 또 대표적인 서로 엇갈리는 판이야. 하나는 일로 오고 있죠. 서로 이렇게 지나쳐가고 있죠. 서로 지나쳐서 스쳐 지나가는 곳도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돼요. 서로 만나고 있는 곳, 서로 멀어지고 있는 곳, 서로 스쳐 지나가는 곳. 판과 판의 경계라고 불러줍니다. 판의 경계는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 경계를 수렴한다. 수렴형 경계라고 불러줍니다. 수렴한다. 서로 만나는 걸 수렴한다고 표현하고요. 서로 멀어지는 것을 발산한다. 그래서 발산형 경계라고 불러주고요. 서로 스쳐 지나가는 것은 자, 이름이 왜 보존인지는 알려줄 텐데 보존형 경계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세 가지 경계가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아? 숫자가 오른쪽 밑에 써 있습니다. 센티미터 퍼년. 무슨 나쁜 욕한 거 아니야? 센티미터 퍼년이 뭐냐면 1년에 몇 센치 움직이는지에 대한 내용이야. 움직이는 얘기입니다. 움직이는 얘기야. 근데 움직이는 속도가 어때요? 다 다르죠? 다 달라. 16.8cm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것이 있는 반면에 2.0cm, 2cm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조금 움직이는 것들도 있어요. 1.7 하지만 많이 움직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것 같네요. 16.8cm가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것 같네요. 가장 많이 움직이는 거. 이런 판의 이동 속도 차이 때문에 또 판과 판이 멀어지기도 해요. 앞에 판은 빨리 가는데 뒤에 판이 천천히 따라가면 또 벌어질 거 아니야? 이런 발산형 경계가 그럴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발산형 경계, 수렴, 보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판들을 잘 상상해봐. 지구본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판이잖아. 다시 말해서 지구본에서 물을 다 빼내. 땅만 남겠지. 그 땅에 속해 있는 판들을 두둑 뜯어내. 전체 한 13개 정도 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판을 다 뜯어내면 지구에 뭐만 남을까요? 맨틀이 남아요. 자, 판을 다 뜯어내면 맨틀이 보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판 밑에 맨틀이 존재합니다. 그 맨틀이 이렇게 대류하는 거 알아요? 맨틀이 대류하면서 판을 이동시키는 거야. 왜 판이 이동되냐? 판 밑에 있는 그 맨틀이 대류하기 때문에 판이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또 뭘 알 수 있냐? 그러면 우리가 맨틀 위에 떠 있다는 거죠, 판들이. 맨틀 위에 떠 있다는 건 누가 가볍고 누가 무거운 거야? 맨틀이 무겁고 판이 가볍기 때문에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판이 더 가볍다. 다른 말로 밀도가 더 작은 거죠. 맨틀이 밀도가 크고 판들은 밀도가 작습니다. 좀 이따 밀도 얘기 나올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판 구조론이야. 자, 정리하면 이렇게 지구는 판이라는 구조들로 되어 있다. 판들을 이렇게 퍼즐처럼 묶게 연결을 하면 지구라고 하는 구조가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구는 판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판 구조론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거기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들, 아까 말한 체크만 할게요. 지각 변동은 화산이나 지진 이런 것들은 급격한 활동이지만 습곡산맥이나 대륙이 이동하는 건 되게 천천히 일어나는 거잖아. 이런 것도 지각 변동의 범주에 속한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던 겁니다. 급격한 변화와 완만한 변화, 완속적인 변화 둘 다 지각 변동이고요.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에너지원은 당연히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랑 상관이 없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태양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축적되어서 지구 바깥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바로 직권의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그 얘기가 밑에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변동대라고 해줍니다. 자, 이 그림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난 지역을 점으로 찍어 놓은 거야.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죠? 자, 파란색은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고요. 빨간색은 화산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일단 누가 더 많이 보여? 파란색이 더 많이 보이죠? 지진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산은 특정한 지역에만 발생하고 있죠. 그죠? 지진이 조금 더 많다는 의미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이 판과 판이 아까 만나고 있는 경계랑 얘가 일치합니다. 이 모습 잘 봐봐. 이렇게 판이 지금 판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나눠놓고 있지는 않지만 아까 나눠져 있는 그림하고 매치를 시키면은 요 그림하고 요걸 매치시키면은 아까 여기 판과 판의 경계 여기 부분에서 지진이나 화산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판과 판이 멀어져도 화산 폭발하고요. 판과 판이 만나도 화산 폭발합니다. 지진도 발생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판과 판의 경계에서 표현하는 거야. 판과 판의 경계, 이 판의 경계에서 지진이나 화산과 같은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난다.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변동대라고 불러주는 거야. 대는 무슨 대자냐면 띠대자래. 한자로 띠대자입니다. 변동대. 띠대자로서 이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나는 걸 점으로 땅땅땅 찍다 보니까 이렇게 면의 형태로, 그럼 면의 형태로 나타나는 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띠라고 합니다. 변동대. 허리띠 이런 말 쓰잖아. 면의 형태로 나타났을 때 띠가 만들었다, 대가 만들었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연결했더니 화산대가 나타나고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연결했더니 지진대가 나타난 거야. 합쳐서 변동대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변동대, 지진대, 화산대 다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여기 태평양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나타나는 곳이라서 이를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라고 불러줍니다. 한자야 또 미안하다. 한자가 고리환자예요. 고리환자. 금환일식 할 때 고리환자 씁니다. 환자가 태평양을 중심으로 고리 모양, 동그란 모양으로 지진대, 화산대가 펼쳐져 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불의 고리라고도 불러요. 불이 많이 발생되는 고리다 라고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도 아까 판과 판의 경계였던 거 기억나?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는 판의 경계? 그죠? 그래서 여기도 화산과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판의 경계에서 화산대, 지진대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일본은 보이지도 않죠.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일본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마스크 어딨냐? 일본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아이고, 무섭냐? 일본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이거 화산재 진대가 많이 겹쳐져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약간 있긴 하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별로 적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왜 이런지도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일본에 많이 모여져 있는지도 얘기를 좀 해주게 될 겁니다. 자, 변동대라는 표현이 뭔지, 화산대가 뭔지, 지진대가 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목할 곳은 주목할 곳은 이걸 판의 경계에서 볼게요. 우리가 주목할 곳은 여기를 좀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주변 여기를 좀 주목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이게 인도가 속해 있는 인도판이거든요. 인도판, 유라시아판하고 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서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 곳이에요. 만나고 있는 곳. 자, 두 판이 만나면서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그 높은 습곡 산맥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 여기 만들어집니다.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곳을 이용해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판과 판이 서로 만나고 있는 수렴형 경계에서 히말라야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태평양판이라고 하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면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좀 이따가 시간이 되나 모르겠다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도 되게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서로 스쳐 지나가면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기 아까 말했지만 대서양 중앙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하나하나 보게 될 거예요. 자, 저기 지금 포인트를 잡은 하나, 둘, 셋, 4개 정도, 4개 정도에만 포인트를 잘 잡아서 기억하면은 시험 문제 푸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겁니다. 여기 같은 거니까 4개 정도를 포인트로 좀 잡아서 우리 잘 기억하자 얘기를 하고서 시작을 할게요. 자, 이제 판이 뭔지부터 좀 알아볼 겁니다. 판은 이렇게 지구의 표면 껍데기를 덮고 있는 걸 판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판이 뭔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우리 1번, 2번, 3번 끝났어요 벌써요? 끝나고 이제 판이 뭐고 판이 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봐봐. 여기 멘틀 보이죠? 멘틀 보이고요. 위에 지각 보이죠? 멘틀 위에 지각이 떠 있는 건 우리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죠? 지각이 판이냐? 그건 또 아니야. 지각이 있으면 이게 대륙 지각이거든? 대륙 지각의 평균 두께가 한 35km쯤 돼요. 그리고 해양 지각도 보이죠? 해양 지각. 해양 지각의 두께는 한 5에서 8km쯤 됩니다. 되게 얇죠? 해양 지각. 그럼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있는데 밑에는 멘틀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멘틀을 둘로 갈라야 돼. 첫 번째 멘틀과 두 번째 멘틀로 나눕니다. 멘틀이 이만하잖아. 이 멘틀을 1번과 2번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뭔 소리냐? 멘틀 위에 지각이 떠 있는데 멘틀의 일부가 지각에 쭉 젤리처럼 쩍쩍 달라붙어서 지각하고 함께 움직여. 이해돼요? 그런 느낌이야. 멘틀의 일부가 지각에 쭉 달라붙어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것을 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쩍 달라붙은 게 꽤 커요. 이만큼 달라붙은 거야. 이만큼이 달라붙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을 판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야. 그래서 위에 쩍 달라붙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여기를 상부 멘틀이라고 합니다. 멘틀의 윗부분 상부 멘틀이 지각에 쩍 달라붙어서 함께 움직입니다. 함께 움직이는 이 녀석이 전체 몇 킬로미터쯤 되냐면 무려 100km 정도가 돼요. 100km. 그림상으로는 비율이 좀 맞지 않죠. 35 밑에 그러면 65 정도가 달라붙어야 되니까 비율적으로 맞지 않지만 전체 키로수는 100km 정도가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이 해양 지각에도 여기 쩍 달라붙어 있잖아. 그래서 이만큼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 해양판이 되는 거고 여기는 대륙판이 되는 겁니다. 대륙판은 100km, 해양판은 쌤이 알기로 한 70에서 80km 정도가 됩니다. 판과 판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멘틀의 일부가 쭉 달라붙었다면 그 아래쪽 멘틀은 아직 안 달라붙은 멘틀은 움직일 거 아닙니까? 움직이는 부분을 연약권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멘틀을 둘로 갈라서 1번은 상부 멘틀이라 불러주고 2번은 연약권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또 다른 말로 하부 멘틀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하부 멘틀을 다른 말로
연약권이라고 하고요. 연약권이 대류하는 겁니다. 연약권이 대류하는 거야. 연약권이 대류하면서 위에 판들을 움직여주는 거지. 쌤은 기억하는 방법으로 연약권이 매우 연약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강력해서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연약해서 움직인다 보면 돼요. 그래서 연약권을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이게 연약해서 움직인다 그랬지 대류가 일어나는 건 연약권이었지 상부 멘트는 대류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떠 있는 부분이에요. 정확히 판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불러. 여기 나와 있죠? 암석권. 암석권. 자꾸 용어가 엄청 나와요. 그죠? 암석권. 직권, 수권 이런 거 알겠는데 암석권은 뭐냐? 그냥 판을 다른 말로 암석권이라고 그냥 불러주는 겁니다. 용어적으로 하나 그냥 만들어 놓은 그냥 용어니까 그냥 이거랑은 같은 말이구나라고만 인식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연약권 위에 판이 떠 있는 거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연약권의 밀도가 더 큰 거고 판의 밀도는 좀 작겠네요. 그죠? 판의 밀도는 작겠네요. 그리고 여기 해양판과 대륙판 중에서 미리 말할게. 해양판이 조금 더 밀도가 커요. 대륙판은 조금 밀도가 좀 작습니다. 작습니다. 우리 나와 있어요. 여기 바로 볼게요. 대륙판과 해양판을 정리해주고 있는데 대륙판의 밀도와 해양판의 밀도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2.7, 3.0. 자, 그리고 밑에 어디 갔냐? 여기 있나? 연약권 위에 있네요. 이 보여줘 하는 거야. 체크만 여러분 체크하세요. 여기 연약권의 밀도는 3.3에서 5.5까지. 자, 숫자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연약권의 밀도가 더 크고 그 다음에 대륙판과 해양판의 밀도가 얘보다 작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일단 대륙판과 해양판만 비교한다면 해양판의 밀도가 조금 더 크다는 겁니다. 조금 더 크다는 거야. 자, 우리 이미지로 기억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요 똥돼지 볼록볼록 구멍 뚫린 거 보이나요? 이거 뭐로 만든 거야? 힌트, 돌하루방 만드는 재료로 만든 거예요. 이름이 뭐야? 아니거든요. 현무암이에요. 현무암. 전현무 아니고 그 현무암인데 현무암이 검은색이야. 우리 이미지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 검은색 암석이 제주도에 검은색 암석이 되게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바닷가 근처 또는 바다 밑에 우리가 바닷속으로 붕덩 들어가서 헤엄을 쳐서 잠수를 해서 바닷속의 땅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시커먼 색깔의 암석이 있다라고 상상하면 돼요. 바닷속 암석들은 거의 다 검은색이다. 하얀색 크리스탈이 있는 게 아니라 검은색 암석들이 막 잔뜩 있는 걸 상상해주면 돼. 바로 이런 검은색 암석들로 바닷속 땅은 이루어져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검은색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면 왜 검은색이 되냐면 이 안에 뭐가 포함되냐면 좀 묵직한 걸 보니까 금속성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 마그네슘이나 철 같은 물질이 여기 많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현무암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현무암질 하면은 딱 뭐가 떠올라야 돼? 검은색 암석이 떠올라야 되고 검은색 암석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이런 금속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밀도가 크다, 무겁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이게 해양판에 대한 이미지야. 해양판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해양판이 그래서 무겁구나, 밀도가 크구나라고 이미지화 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륙판 같은 경우는 돌이 없으니까 대륙판은 하얀색 조약돌로 이루어져 있다고 상상하면 돼. 대륙판. 우리 딱 이제 길을 가다가 산을 만났어. 돌을 캐는데 하얀색 암석이 있어. 하얀색 돌들을 상상해 주면 되고요. 그 하얀색 돌을 화강암이라고 불러줘요. 화강암, 하얀색 돌들. 하얀색 돌이니까 뭐가 많이 포함 안 돼 있다? 철, 마그네슘 같은 금속성 물질이 많이 포함 안 돼 있는 거네. 그러니까 좀 가볍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밀도가 좀 작구나. 누구에 비해서? 해양판에 비해서는 밀도가 좀 작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 숫자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야. 누가 더 무겁고 누가 좀 더 가벼운지에 대한 상대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륙판이 뭔지 해양판이 뭔지 이제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 판은 왜 이동한다? 우리 알고 있죠? 판은 왜 이동한다? 밑에 연약권이 이제 대류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에는 멘틀이 대류하니까요 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멘틀 중에서 아래 멘틀, 즉 연약권의 대류로 이 판들이 이동하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연약권의 대류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죠? 이 책에서 연약권의 대류라고 적혀 있습니다. 연약권의 대류, 연약권이 대류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고, 자, 뜨거워진 멘틀은 위로 올라가겠죠. 이게 멘틀의 상승부야. 멘틀의 상승부. 멘틀이 상승하면 어디로 가겠어? 위에 부딪히겠죠. 판하고 부딪히겠죠. 판하고 부딪히면 양쪽으로 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멘틀 상승부에서는 이게 양쪽으로, 멘틀이 양쪽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A판과 B판은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무슨 형 경계? 아까 말한 발산형 경계가 나타납니다. 자, 경계 곧 배우겠지만 멘틀의 상승부에서는 발산형 경계가 그래서 나타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멘틀이 오고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멘틀이 이렇게 오고 있다면 멘틀과 멘틀이 만나겠죠. 연약권들이 만나겠죠. 만나면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여기를 하강부라고 그래. 하강부 써있네요. 하강부. 멘틀의 하강부에서는 판과 판이 서로 만날 수밖에 없죠. 무슨 형 경계? 수렴형 경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래 멘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보더라도 여기가 발산형 경계인지 수렴형 경계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발산인지 수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실험은 이걸 그냥 모식적으로 코코아 가루 뿌려놓고 밑에서 이제 열을 가해서 우유를 상승시켜가지고, 우유 나오네? 우유 상승시켜가지고 코코아 가루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를 보여주는 거야. 판의 경계를 보여주는 실험인데 크게 뭐 어렵진 않습니다. 문제 풀면서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문제 풀고 갑시다. 154쪽의 문제입니다. 풀어볼게요.